군사기관이 수소연료 전지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정숙성 때문이다. 수소연료 전지는 내 연기관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고 정찰, 기술에도 용이하다. 대표적인 게 잠수함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다. 아울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투 체계 인터론봇, 자율주행 전차 등이 현실화됐을 때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려면 수소에너지 같은 고효율, 고에너지 밀도의 연료 전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수소연료 전지 기반 AIP 3주간 물속에서 잠항 가능. 디젤 잠수함은 보통 물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엔진을 가동하고 이를 통해 만든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해 추진력을 얻는다.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모두 쓰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작동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스노클이라고 한다. 외부 공기 유입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위로 부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분류 추진 체계는 수중에서 공기 유입 없이도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다. 최대 2에서 3주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잠항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스노클을 하면 적에게 잠수함이 노출될 수 있는데 AIP가 있으면 스노클 없이도 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다. AIP 관련해선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됐지만 현재 수소연료 전지에 산소와 수소를 투입해 잠수함 내에서 전기와 물을 생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9월 진수된 도산한 창호함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독자 설계한 첫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이다. AIP도 국산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범한 산업이 개발한 150kW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4개가 탑재된 것이다. 기동은 여전히 디젤 엔진으로 하지만 국산 기술의 수소연료 전지가 AIP에 적용됐다. AIP는 지난 2006년 1,800톤급 잠수함인 선원일함에 처음으로 탑재됐지만 이는 독일 지멘스의 기술을 빌려온 것이었다. 도산한 창호함은 AIP를 통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AIP가 없는 1,200톤급 잠수함인 장고고함은 장행할 수 있는 시간이 2에서 3일 정도에 불과하며 선원일함은 2주 정도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잠수함 사령부 AIP에 공급하는 수소 직접 제조. 그간 군은 AIP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정유시설에서 생산된 수소연료를 특수 차량으로 싣고 와야 했다. 이 방식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있었고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는 잠수함 사령부가 잠수함의 연료전지용 수소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수장해 방식의 수소 제조 시설을 부대 내에 설치한 것이다. 수장해 방식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부분의 수소 제조 시설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부생 수소를 사용하는데 잠수함사의 수소 제조 시설은 수장해 방식으로 물을 사용해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다. 수장해 방식으로 수소가 추출되면 이를 압축, 저장한 뒤 고압 압축기를 통해 잠수함에 공급하게 된다. 잠수함사는 가스 누출 탐지기, 불꽃 감지기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가스산업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임명했다. 미래전투 체계 전력화하려면 고효율 에너지 활용 필수.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투 체계 인터론봇, 자율주행 전차 등이 전력화됐을 때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려면 수소에너지 같은 고효율, 고에너지 밀도의 연료전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전기 배터리보다 수소연료 전지가 충전 시간도 짧고 항속거리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동형 충전 시스템도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시에는 수소 충전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트레일러형 수소 충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한화가 친환경 선박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디펜스는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시설 착공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오는 10월 경상남도 창원에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시설을 짓는다. 한화디펜스는 창원 1사업장에 8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12월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5만 평 규모의 창원 1사업장에선 K9 제주포와 잠수함 등 방산물자가 생산되고 있다. 한화가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에 뛰어드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효율적인 보조전원으로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선박의 발전기와 전력 부하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정도지만 궁극적으로는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가스를 최소 50% 감축하는 데 합의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외에서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이 진행됐고 지난해 말 삼성 SDI는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화 디펜스가 자공에 들어가는 시설은 완성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박 등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시설이다. 한화 디펜스는 창원 1사업장에서 체계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에 우선 탑재한 뒤 일반 선박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장보고 3 잠수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디젤 엔진을 돌리는 보조전원 형태로 활용된다. 한화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과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동연구 협약도 체결했다. 장기적으로 보조전원 수준이 아닌 선박 내 리튬이온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향후 선박에 탑재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장보고 3 잠수함에 탑재할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립한 뒤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SSN 571.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잠수함에 붙은 식별기호이다. 각국 해군 등에는 함선 식별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미 해군의 함선 식별기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SSN 571일 것이다. 헐은 선체, 함선을 의미한다. SSN 571에는 노틸러스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다. 선박 이름 중에서 타이타닉, 웨이플라워 등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에 속한다. 노틸러스는 프랑스 작가 쥐 베른이 1869년에 쓴 고전 과학 소설 해저이말리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고 SSN 571의 노틸러스 또한 여기에서 따왔다. 어느 이번 만화에서도 해저이말리의 네모 선장과 노틸러스라는 이름까지 함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노틸러스의 함선 식별기호는 SSN 571이 아니었지 싶다. 정리하면 SSN 571이란 식별기호를 가진 미 해군의 함선이 있고 그 함선을 부르는 명칭이 노틸러스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홍길동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갖는 것과 비슷하다. 외국에 나가면 주민등록번호가 소용없고 거기서 이름만이 불린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SSN 571 노틸러스를 그냥 노틸러스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노틸러스가 유명세를 탄 이유는 모두에 밝혔듯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잠수함이기 때문이다. 1954년 진수된 노틸러스는 길이 98m에 폭 8.5m이며 23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다. 승조원은 장교 13명, 수병 1명이었다. 제1상 노틸러스가 기존에 존재한 잠수함을 절대적으로 압도한 항목은 항속거리. 노틸러스의 항속거리는 무제한이었다. 물론 무제한 항속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전시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해상에 떠오르거나 휘항하기 마련이다. 무제한 항속이 이처럼 중단되는 이유는 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승조원, 즉 사람 때문이다. 잠수함만 놓고 보면 사실 무제한으로 항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근자에 모색되는 무인핵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거의 바다 속을 떠나지 않는 잠수함을 구현할 수 있다. 이론상이지만 항속거리 무제한이 가능한 근거는 식별기호에서 찾아지는데 바로 SSN 571의 N이다. SSN은 서브머린 혹은 쉽 서브머린 뉴클리어의 약자로 말 그대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핵에너지이다. 항속거리 무제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선체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이 문제면 문제이지 추진력을 잃어서 배를 세우는 일은 없다. SSN 실현의 관건은 핵에너지였고 핵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했는데 핵심은 원자로의 소형화였다. 노틸러스의 재원 중폭이 8.5m인 것을 감안하면 그 폭안에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안전이 검증된 소형의 원자로를 집어넣었다는 뜻이다. SSN에는 인간이 원자력을 무기의 형태로 개발한 지 약 10년 만에 잠수함의 추진력으로까지 응용하는 데 성공한 일화가 담겨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승조원의 업무 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 노틸러스의 함내 거주 편의 및 복지는 당시 미 해군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좋았다.
배가 커져서 공간이 넓어진 것이 함내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지만 편의와 복지의 핵심은 원자력에서 나왔다. 소형 원자로이지만 발전량이 충분하다 보니 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하여 조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마음껏 가동해 신선한 물과 공기를 원하는 대로 공급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제작기까지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디젤 잠수함에서 노틸러스로 옮긴 승조원들은 돼지우리에서 저택으로 옮겨간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승조원 복지의 핵심은 흡연이었다. 사망 중이든 부상 중이든 어느 때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것. 원자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전력을 기반으로 공기정화 장치를 24시간 돌려서 깨끗한 공기를 함선 전체에 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연 추세와는 맞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이야기다. 반면 디젤 잠수함에 탑승하면 사망 중에는 흡연은 꿈도 못 꾸고 부상 항해 중일 때나 암암리에 비웠다. 해추진 잠수함은 석유 에너지를 쓰는 디젤 잠수함에 비해 승조원 복지뿐 아니라 전력 면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지녔다.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가 소진되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스노클을 통해 디젤 엔진을 작동해 축전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적에게 탐지의 위험이 높아지고 동시에 충전 때문에 추적 등 작전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이중의 고충을 겪는다. 속도 또한 전술적 우위를 발생시킨다. 최대 속력이 시속 28에서 37km인 디젤 잠수함에 비해 핵잠수함은 45에서 66km로 기동할 수 있어 교전이나 추적에서 훨씬 유리하다. 공간이 넉넉하기에 미사일 발사권이나 어뢰관이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다. 공격력이 더 세다는 의미이다. 핵잠수함의 단점은 무엇일까? 세상사가 거의 그러하듯 핵추진 잠수함의 단점은 장점에서 비롯했다. 즉 바다 속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지상 생물인 승조원들에게 인간적인 어려움이 야기된 것이다. 디젤 잠수함은 기능상의 한계 때문이라도 주기적으로 해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덕에 지상 생물인 승조원들이 하늘을 보며 지상, 더 정확히는 해상의 환경에 잠시나마 접촉할 수 있었다. 반면 해추진 잠수함은 굳이 이유를 찾지 않으면 바다 속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폐로 숨 쉬는 감금된 어류의 삶을 강요당하며 정신적인 문제에 봉착하곤 했다는 이야기이다. SSN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SSBN이 된다. SSN의 소형 원자로 기술에다 탄도미사일 기술이 합쳐진 게 SSBN이다. 영화 울프콜에서는 SSN과 SSBN이 모두 등장한다. 영화 속 SSBN은 무적함이고 SSN은 티탄함이다. 핵미사일을 쏘려는 SSBN을 막으려는 SSN 사이의 바다 속 드라마를 그렸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든 순간 해저에 가라앉은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텐데 이로 인해 생겨난 괴수를 소재로 한 영화가 후속편으로 제작될까?